네, 매주 금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정혜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자, 금요일인데 그냥 금요일이 아니고 명절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의원님.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와서 보내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근데 명절이 짧아가지고 네, 기가 어떻게 좀 짧네요. 어떻게 그 사흘을 보내십니까? 저는 이제 시댁에 갑니다. 예. 네, 시댁 가서 이렇게 명절 치르고 네, 그리고 돌아오면 네, 그 다음 날 출근해야 되더라고요. 바로 출근. 예, 그렇죠. 예, 그 떡국은 지역에서는 뭐 행사 같은 거는 없으세요? 행사는 많아요. 행사 많은데 예. 올해는 제가 좀 그 정책 의장 마느라고 당 업무가 좀 많아가지고 많이 못 갔고요. 네. 뭐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뭐 이번 주 내내 여러 행사들이 바자 자선 네. 예. 그 행사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못 갔습니다. 근데 지역은 여전히 예. 명절 전후를 기해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네. 다양한 행사들을 좀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아유, 뭐 안팎으로 너무 바쁘시고 게다가 또 며느리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많이 바쁘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맏며느리입니다. 네. 이 와중에 밥 한 끼도 안 먹은 속 좁은 정치 예, 그 역대급 노쇼. 역대급 노쇼. 예. 예. 야, 대통령하고 식사하기로 하고 1시간 전에 이거 벌금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이제 준비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시간을 빼고 해서 예. 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는 뭐 그 위자료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위자료 좀 소송이라도. 있는데요, 진짜. 예. 아니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냥 그 일반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시고 그 흔히 이제 여야 대표와의 그 회담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공을 들이고 뭐 준비를 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어요. 네. 자, 시간들을 다 빼가지고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했을 텐데 그리고 그게 대통령께서 하자고 해서 한 여야 대표회담이 아니고 네.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 하자고 간식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해서 결국 명절 전에 그렇게 한번 얘기도 좀 듣자라고 해서 한 건데 그거를 스스로 그냥 발로 차버리는 이런 그러니까요. 예. 좀 너무 죄송합니다만 좀 비열하신 것 같아요. 비열하다. 예. 아니 오늘은 도하 모든 언론들 보수 언론조차도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의 식사를 역대급 노쇼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일면 머릿 기사로 다들 비판 보도를 하고 있다. 메뉴를 사전에 안 알려줘서 그런 건가? 예? 아니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처음입니다. 예, 이런 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내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야당 오래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늘 대통령을 만나자는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작 대통령이 알았어요. 그럼 만날게요라고 하면 왜 만나자고 하지?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 가봐야 형식적이다. 네. 정치 쇼다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모든 행사는 정치적인 행사이고 어찌 보면 쇼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쇼를 보고 국민들은 여야가 그래도 마음을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안심감을 줄 수도 있고 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내에서는 반대의 기류가 있기도 하고 가봐야 얻을 게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우리는 우리의 할 얘기를 하자라고 네. 늘 결론이 그렇게 도달하거든요. 그리고 당대표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을 내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야당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이게 여야 대표 회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그거를 안 가요. 예. 정말 납득이 안 기상천외합니다. 됩니다. 납득이 기상천외하다 안 됩니다. 정말. 말씀주셨습니다. 그 뭐 이유를 댄 것은 국회에서 오찬 약속 잡아놨더니 사법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국회 상황이 너무 엄중하여 밥 먹으러 못 가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건데요. 일단 그 대통령과의 오찬장에서 여야 대표가 함께 의논해야 되는 중요한 의제들이 있으니 첫 번째는 이제 대미 투자
그 특별법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지금 당장 트럼프발 위기라고 해야 됩니까? 뉴노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그렇죠. 상황에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 뭐라도 해서 저쪽을 안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그렇습니다. 여야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원래 국회에서 3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는데 네. 반드시 그거는 지키겠다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천명해 줌으로 해서 예. 미국이 뭐 국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얘기를 시작을 한 것 같긴 한데 여야 대표가 대통령까지 해서 저렇게까지 흔히 말하는 보장을 하니 네.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렇죠. 거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죠. 예. 국익을 위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하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그 지금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한밤에 무슨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다면 가서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지면 되는 왜냐하면 거죠. 맞습니다. 예. 본회의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상임위만 예. 끝이 난 상황이고 하니까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예. 대통령께서 본회의에서만큼은 예. 그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좀 해라. 그렇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충분히 오히려 그 자리를 그렇습니다. 들어서 그러면 예. 뭐 언론지상에서 다 써주지 않겠어요? 음. 그렇게 법사위가 뭐 밤새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이거를 야당 대표가 와서 문제 제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그건 뭐 국회의 일이긴 합니다만 아마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할 거라고 저희는 네.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아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모두 다 예. 사실은 청와대에서 예. 오찬장에서 예.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 의제거리이고 의제죠. 안건이었고 그렇다라고 네. 하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그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방선거 지금 앞두고 가장 뜨거운 현안인데 그 현안이죠. 부분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좀 납득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행정통합 특별법도 3개 네. 번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어제 아주 밤늦게까지 해서 10시 15분에 개의가 됐든가 네. 해가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3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법사위로 음흠. 이송이 된 상태인데요. 네. 이것도 저희가 보니까 국민의힘 당내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네. 그래서 보면 시작은 대전 충남에서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시작은 대전 충남에서 거기가 또 했는데 반대를 하고 대전 있어요. 충남에서 이게 흔쾌하게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전남, 광주, 경북, 대구 이렇게 이제 2개의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일정 정도 합의가 됐어요. 되는데 여야가 대전 충남 시작을 했었던 예. 곳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이 먼저 하자고 예, 꺼낸 했는데 의제고, 예, 그리고 심지어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통합을 그렇게 한다면 했는데도 출마하지 않겠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정확하게 도대체 그 원하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유불리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까? 뭐 약간 그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해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거였는지 이게 과연 될까. 근데 대통령께서 크게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제 임기 내에는 최대한으로 어쨌든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까지 하겠다. 약속을 하고 하니 예.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뭐 되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하겠다라고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국회로 보면 그 대전 의회 그리고 충남 의회에서 일단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동의한다라고 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몇 명이 반대한다 그래서 처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까지는 같이 처리해놓고 본회의에서 이거야말로 이제 통합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거니 그리고 그 시간이 없습니다. 2월 말까지는 해서 네. 해야지만이 통합선거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를 치르고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해서 진짜 그렇죠. 이제 본 궤도로 가는 예. 거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명절 내에 아마 뭐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지역으로 가셔서 네. 지역의 민심들을 들으실 그렇겠죠. 테니까 그걸 들으시고
돌아오셔서 2월 말에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도익 대표도 충남 출신이라 지역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들을지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좋은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또 이번에 대통령과의 오찬까지 이렇게 엎어버린 마당에 지역민들이 뭐라고 평가하실지 그것도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궁금합니다. 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그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예, 전체 회의까지 통과됐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이네요.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절 지나면 다시 또 필버 전국으로 가는 겁니까? 명절 끝나고 나면 저희가 24일 정도부터 본회의를 예. 아마 부터 24일 원래 본회의를 부터. 원래 이제 본회의는 하루 이렇게 네. 하는데 저희는 이제 1박 1부터가 되지 1박 2일도 아니고 조금 더 길어지지 예, 않을까 예. 예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제 저희가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 네. 중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민생 법안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2월 국회 끝나는 시점까지는 네. 아마 저희가 이걸 처리하자라고 올리게 되면 상정을 하게 되면 필버를 저쪽에서 당연히 걸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2월 국회 끝나는 그 시점까지 아마 필버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게 3월 3일 어, 정도까지 2월 되지 않겠나 24일부터 싶습니다. 3월 4일까지요? 3월 3일 정도까지가 3월 3일이 이제 2월 국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되어 있어서요. 네. 그럼 몇 박 며칠입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때 사법개혁 예. 법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의원총회를 해서 조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정리하는 시간은 좀 가져야 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안건들을 처리하고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겠지만 아마 2월 24일부터는 저희는 뭐 필버 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고 명절 끝나자마자 또 다시 또 필버 전국으로 가야 되겠군요. 그래서 명절에 근데 전체 이제 체력을 보면 좀 이렇게 그때 보강하고 의원님께서 와야죠. 설명해 주신 게 175개 가운데 그래도 절반 90여 개는 통과를 시킬 거라고 했는데 정작 어제 통과된 법안은 60개 정도예요. 네네. 68개인가 65개 정도가 됐고 그 도대체 통과시켜주지 않는 법안들은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민생 법안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겁니까? 그 어제 원래 이제 약속했던 거는 80개 조금 넘게 하자라고 하는 걸 약속했습니다. 80개. 예, 80 몇 개 정도 됐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60여 개로 내려온 이유는 그 83개인가 거기에서 원래 필버를 신청해 놓은 법안들이 한 18건이 있었습니다. 예, 18건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그 필버를 걸어놨던 거는 필버를 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합의 처리하는 네. 거니까 예. 필버를 해제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예. 본회의를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필버를 우리가 이렇게 필버를 해제해줄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필버를 해제해줄 수도 없고 나머지도 다 필버를 걸겠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네. 그러면 뭐 이게 완전히 어. 아무것도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예. 그러면 기존의 필버로 묶여 있었던 한 18개 법안은 빼야지만이 그나마 60여 개 정도 되는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되는 거여서 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그러면 민생 법안 먼저 쫙 하고 비쟁점 민생 법안은 쫙 처리하고 나머지 그 정치 쟁점 법안들 특히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은 후순위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다시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진짜 정치는 계획은- 생물이네요. 다음 한 주 한 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측이 또 다 깨져버려 가지고 예, 그러면 다시 맞습니다. 또 이제 사법개혁이 중간에 들어오고 필버를 다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사법개혁 법안은 이제 3월 초에는 다 통과가 되는 건가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사이에 통과가 되는 거죠. 그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설득하겠다. 특히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대법원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 측으로부터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요거 절대 안 된다. 뭐 의논 좀 해봅시다라고 제의나 제안이 온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아직 제안이 온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서 의견을 사실은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법안이 논의가 된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어떤 방식이든지 의견은 낼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견들이 뭐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같이 올려서 논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뭐 변호사 단체나 또는 뭐 우리 그 흔히 우리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네. 이런 그 뭐 아쉬움 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들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예. 법적 안정성 이런 것들은 예. 보장이 예.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한번 얘기는 해보고 그리고 그래도 처리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것 때문에 그간에 계속 그 처리가 좀 잘 민생법안이 네. 처리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산을 좀 넘어가야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여러 가지 예. 국회의 상황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국정 운영과 관련된 네.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명절 지나고 2월 말을 어쨌든 디데이로 약간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월 말. 예. 네, 2월 말을 디데이로 잡고 있어서 명절 전에는 민생법안 그 아까 이렇게 몰려 있었던 거를 네. 좀 처리를 하고 예. 하고 2월 말에 예. 조금 이렇게 세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들어오면서 조금은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 예. 크게 뭐 일자에는 뭐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예. 2월 말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2월 19일 내란 속의 윤석열 그렇습니다. 예, 1심 선고 공판이 있는데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관여자들이 대체로 좀 이상한 법리로 지금 무죄 또는 공소기각 릴레이가 있어서 아마도 이런 민심을 반영해서 잠깐만 이거보다 이거 먼저 네.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저는 이제 두 곳 다를 조금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검과 네. 그다음에 법원.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공소가 유지되고 공소가 기각되거나 하지 않도록 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고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예. 하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했는가.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기억해 보시면 검사들이 나 돌아갈래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걸 했고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 그건 아니었습니다라고는 했지만 그 이후에 사실 일이 제대로 안 되었는가 됐다. 예,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렇죠.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멈췄다는 거잖아요. 증거와 관련해서 예. 문제 제기를 지금 법원 그 예. 판결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부족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조금 더 그러면 법원에서 조금 더 강하게 공소 지휘를 왜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예. 보강을 해라 이걸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죠. 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저는 뭐 양쪽이 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마 이제 뭐 특검도 다시 항고하고 그렇게 할 텐데요. 예. 항소를 하고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소장을 변경 신청을 한다든지 공소 내역을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되어야 한다 예. 생각은 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진관 판사처럼 재판을 좀 지휘해주는 그런 판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예. 조금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초유의 사실은 사태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를 보고 야 다시는 무슨 저런 생각, 시도 이런 걸 네.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과 판결이 네. 이게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서야지만이 이게 이제 뭐 주는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공소 지휘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도 많은 재판이 네. 여전히 1심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차 종합 특검이 예. 돼 있고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는 부족한
제대로 조사가 안 된 부분, 수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사실 네.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수사해 주시기를 네.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창영 특검에 좀 맡아서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추천한 분은 전준철 변호사였는데 민주당은 또 권창영 특검에 뭐 어떤 기대를 좀 갖고 계십니까? 그 이제 수사를 늘 했었던 분과 또는 이제 판결을 했었던 예. 분들의 방식은 조금 다를 수는 예, 있는데요. 조금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어느 부분이 보강되어야 하는가에 예. 대한 부분은 좀 정확할 거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증거를 제대로 수집해서 네. 확실한 증거로 예. 채택이 될 수 있을지 누가 봐도 이거는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예. 내용으로 이게 제대로 네.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잘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뭐 그 전준철 그 변호사 네. 관련해서는 당내에 여러 이제 시스템적으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절차는 개선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이제 원내 그 대표실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네네. 책임 체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표 체제로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내 체제를 두는데 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대상으로 네. 포함시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공직 후보 검증 예, 대상. 특검은 그동안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실 특검은 이제 뭐 어떤 거에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냥 인사? 그냥 원내에서 이렇게 예. 추천을 하고 원내 추천. 예, 추천을 네. 하고 사실 이제 최고위에 보고가 되거나 하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아마 이제 위원님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저를 포함해서 예. 전준철이 지난번 윤석열 정권 때 그 김건희 그 주식 관련한 사건 그리고 이제 채널A 뭐 사건과 관련해서 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일정 부분 불이익을 당해서 이 기억만 사실은 갖고 있었지 네.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떤 이제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모르는 상태였을 네.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공직 후보자 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왔으면 그때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 어디에 몸을 담고 있었고 어떤 사건을 수임을 했고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검증 시스템이 그거니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네. 대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 뭐 이런 일은 없을 그렇군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만 2차례에 걸쳐서 X에 글을 X요? 올렸습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 아직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또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다주택자들 네네. 그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네. 이어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것은 공정의 문제를 좀 말씀을 하셨어요. 양도세까지 깎아주면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또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과연 공정하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묻고 또 하나 오늘 방금 전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데 8시 53분 현재 올라와 있는 그 이재명 대통령 X를 보면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것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합니다. 예.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구구절절이 오르신 말씀 아닌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정확하게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네.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체 투자처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어제 5,500을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은 그동안 저평가가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제 정상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이 정상화의 길에 동참을 하시면 나라도 부강해지고 여러분들도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예. 더 이상 투자의 가치 예.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우리 정부는 예. 내가 대통령인 한은 예. 그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예. 저 아직 4년 이상 남았습니다. 이재용 대표 저 아직 4년 이상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 그 4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주식시장은 정상화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제대로 성장을 할 것이고 거기에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함께 해주시면 그 자본시장의 건강을 되찾은 걸 통해서 대한민국 기업과 대한민국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부가 예. 정말 골고루 예. 한국 사회에 퍼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지금 예. 부동산을 통해서 일부에게만 부가 편중되는 것이 네네.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을 예. 그냥 한 번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흰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도를 시스템을 바꿀 때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습니까? 기회를 줬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왜 그때 기회를 잡지 않으셨습니까? 예. 라고 하는 얘기를 예. 하시는 거죠.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이게 마지막 멘트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없다. 이 모순적인 이 말의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유 어떻게 이렇게 다 명단만 얘기를 하시는지. 앞으로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런 의지, 이 부동산 정책 의지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한성숙 장관도 네 채 가운데 세 채는 세체를 내놨고요. 예, 처분 기로했다. 국회도 많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 네, 생각해보니까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6채입니다. 6채 예, 있습니다. 안 팔고 있습니다. 네. 예, 이분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많이 내시면 됩니다.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예. 라고 그분께 물어보고 싶네요. 싶은데 지금 어쨌든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여당이 국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3차 상법 개정안. 그렇습니다. 언제 네. 통과됩니까? 오늘 저희가 공청회를 하게 돼 있고요. 예. 공청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 3차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안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정책위에서 기준을 좀 정해서 법사위로 조금 의견을 좀 드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 하고 나면 아마 요것도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네. 예. 아, 국회가 2월 말에 뜨겁겠습니다. 2월 말에 뜨겁습니다. 그래서 2월 제가 24일부터 시작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필버 주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저는 뭐 야당은 지금 현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상법 개정안 이것은 대한민국의 그 흔히 말하는 자본시장을 좀 정상화하는 길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야당이 같이 해주면 박수를 받을 이거 안 하면요 야당 지역에 일이거든요. 가서 설 연휴 때 돌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 예. 뭐 합의 처리를 예. 할 수 있도록 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렇게 감각이 없냐며 아마 지역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일에 반대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이고 답답합니다. 네, 제가- 역시 시원하게 역시 한정혜 정책의장께서 시원하게 반대하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한정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국회 입법 상황이 궁금하실 때 매주 금요일 저희가 오전 9시 반에 더불어민주당 여당입니다. 한정혜 정책의장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책 정보 함께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명절 예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